그럼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begin your lecture, please? Yep. See? Can everybody see that okay? 네, 다 잘 보이시죠? Hang on one sec. Okay. So I also want to 네, 저는 먼저 이번 행사를 조직해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의 동료이자 방금 말씀해 주신 그와 벨레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에 다른 닥터 제이 심이나 역시 저와 같은 과에 계십니다. 굉장히 이곳에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 분야의 PhD이고 기본적인 염증이나 면역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메디컬 스쿨의 교수로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기본 과학 연구입니다. 저희 베이식 사이언스 리서치에서 저는 부의장으로 있습니다. 네, 이는 유무스텍인데요. 저희 캠퍼스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저희 캠퍼스이고요. 매사추세츠에 위치해 있습니다. 45분 정도 보스턴에서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UMass에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엘렌과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유럽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국가이고요. 영국과 가깝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고 작고 아름다우며 해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1914년에 바이킹들이 만든 도시이고 고대 벽으로 된 어떤 부분이 아직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오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상세히 저의 관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항상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6명의 아이들 중에 중간에 속해 있었고 저는 항상 과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노는 것과도 같았는데 저는 의사가 되는 게 원래는 목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서 무엇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슨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 여름 인턴을 제가 살았던 곳에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화학은 환자들의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생화학 쪽에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캠퍼스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캠퍼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BS를 생화학 쪽에 전공을 했고요. 학사 전공을 생화학으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는 PhD를 바이오케미스트리 쪽에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가족 중에 처음으로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 시스템에서는 먼저 랩이나 멘터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여러 그룹과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곳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한 인터뷰가 가장 마지막이었고 이를 통해서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닐 교수님은 여기 이제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하고 있는 이 트리니티 컬리지는 저는 이곳에서 4년, 5년 동안 이 교수님 아래에서 이제 수학했습니다. 이 사진은 닥터 오닐의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는 아일랜드 다시 와서 오닐 박사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했고 이 염증 사이토카인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인터루킨 1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굉장히 다양한 셀 타입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세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리셉터, 예를 들어서 카트리지나 혈관 등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러한 기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지 인터루킨 1이 염증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면역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분야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박테리아와 싸우기만 우리의 무기는 굉장히 강력하고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자보다 세균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폭발 장치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저는 이쪽 분야에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줄이는 게 면역 시스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입니다. 인간의 질병에서 면역 체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과학 저널에서 좀 주목을 받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염증이 만성적인 질환을 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매크로파지나 이런 염증 관련된 사이토카인이 인간 질병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시스템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역 체계를 유지해서 염증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방어 수리 역할을 하는 면역 체계의 역할이 있고 저희 외부 공격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를 방어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과하게 분비가 된다거나 저희 몸을 과도하게 공격하게 되면 저희 조직을 공격해서 병리학적인 원인이 되고 이거를 병을 발생하는 기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과학 그 여정을 시작할 때 루크 오닐 박사님이 생화학 쪽에서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PhD 이후에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포스트 닥터 펠로우로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스턴으로 이동을 해서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더글라스 골든복이라는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도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 있는 면역학자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의학대학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했던 미팅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기 때문에 같이 매사추세츠 대학으로 이동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9일 제가 이제 가자마자 일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했던 거는 이뮨 시스템, 그 면역 체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감염에 몸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방어 체계를 유지시키는 병원체 기전이 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염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서 어떤 병원체가 작용을 하는지 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질병 중에서는 이제 머플웰 증후군, 가족성 감기 자가염증 증후군, 그리고 만성 영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과 같은 자가 면역, 자가 염증 질병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자가 병원체를 가진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발열이 발생하고 두드러기 발진이라든지 사지 통증, 관절염 같은 증상을 겪게 됩니다. 제가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자가 면역과 선천 면역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면역 체계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 몸에서 왜 필요한 건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천 면역이라는 거는 감염이
진행됐을 때 저희 몸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로 이 감염을 유발하는 병원체와 작용을 해서 이걸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병원체가 매우 빠르게 번식을 하게 되고 또 그 적용 면역이라는 게 이제 거의 3일에서 14일 정도 반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면역 체계를 통해서 초기에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을 보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적용 면역과 선천 면역 두 가지 경로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선천성 면역 여기에 다양한 세포들이 면역 세포로 존재를 하면서 저희 세포 사멸 세포라든지 세포와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고 적용 면역을 살펴보시면은 저희 T셀과 B셀로 결국에는 감염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포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가 정상적일 때는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이 면역 체계가 작용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염증 발생하면서 병원체의 발생과 형성, 증가를 일으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병원균들을 죽이면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돌연변이 같은 이제 면역 세포가 있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염증을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질병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심장혈관, 암, 당뇨병 이런 모든 질병들이 만성적으로 이제 염증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면역 시스템에서 이제 초기에 미생물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저희 위험한 분자 패턴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자가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없지만 조직이 손상이 받거나 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작용을 하고 활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데 과학 분야에서는 감시를 하는 게 또 관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패턴 인식 수용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턴 인식을 하는 감지기가 있고 이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또 탐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인식을 통해서 염증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염증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서 사이토카인과 인터페론을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인터페론은 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리셉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셀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리셉터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셀이 있고 여기 옆쪽에는 세포
세균 세포벽 지질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셀 바깥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셉터가 무너지게 되고 또 외부에 있는 세포벽 지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바이러스가 가운데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세균성 펜티도글리칸이 있습니다. 사실 제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뉴클리옥 애시드 리셉터도 보고 있고 바이러스 RNA도 있습니다. 이 RNA 감지 리셉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마이크로 리셉터가 있는데요. 바로 핵 섭취한 미생물의 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패턴 인식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런 리셉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이토카인과 인터페론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저의 흥미는 사실 저희 포닥 시절의 담당 교수님 덕분입니다. 더글러스 그런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컬 스쿨에 있었을 때 교수님이셨는데 아일랜드 출신이고 이러한 신호 메커니즘을 연구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리셉터를 통해서 신호가 액티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렌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과학자들은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이 여성분, 라 교수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입니다. 이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그때 만났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인터페론에 관련된 것이었고 사이토카인 어떤 면역 체계에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과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기뻤고 초청을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과 함께하게 되어 되게 기뻤어요.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신 데 되게 기뻤습니다. 저는 여러 다른 종류의 리셉터와 여러 가지 인터페런 레귤러터리 요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신호 체계와 리셉터를 연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폴라 교수님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폴라 박사님의 연구실에서 나중에 몇 주 뒤에 저는 플라즈마나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경로가 IRF3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이러한 요인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게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톰 매니아티스는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박사님이신데
초기 연구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유전자 발현과 조절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TPK1에 대해서 특히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니아티스 박사님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를 하고 계셨고 제가 그래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TPK1과 IKK를 통해서 이 모두가 통제하는 인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페론 진의 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이 계속해서 있었고 특히 폴라 교수님과의 만남이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같이 경험도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미국에 계시는 중요한 부모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베이직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멘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그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면역학자입니다. 이 박사님은 염증과 약물 부작용, 또 면역성 질환에 관련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엔자임이 있고 사이토카인이 여기에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이 레귤레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 페티로 학자랑 마찬가지로 그 전문 지식이나 연구 업적이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관대하고 멘토십이라든지 이런 프렌드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다른 염증 관련 질병,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핵세포를 감지하는 그 경로를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경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연구를 진행을 했고 저희 보시면 여기 DNA가 바이러스 감염되었을 때 축적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스는 시간이라는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IRF3라든지 이 통제 역할을 하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다르게 패스웨이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면서 각기 다른 질병 증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dsDNA가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세포들이 서로 분열이 돼서 이 경로가 활성화가 돼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트렉스 1에서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염증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염증이나 이제 자가 염증, 중추신경계나 질환, 만성 스팅 경로를 활성화하는 그런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저희가 이 경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염증이 어떤 식으로 몸의 면역 체계에 반응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여기 스팅이라는 물질은 이게 혈관이랑 붙게 되면은 저희 인터페론 반응을 시작을 해서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IRF3라든지 이런 것과 항상 작용을 해서 그런 증상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스팅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서 인간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 그 돌연변이 보시면은 여기 인터페론이 다양한 종류가 순환을 하면서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환자에게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시가스와 스팅이 그 경로에서 결합을 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염증 질환이 더욱더 심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파킨슨 병이라든지 코파 증후군, 일반적인 신경 변성, 아니면은 항반 변성 같은 모든 질병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또 자가 면역과 관련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홍반성 루푸스 환자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환자 치유를 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경로에 저희 스팅의 양성세포를 넣게 되면은 이게 활성을 하면서 그 효소 시가스를 방지하게 되고,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 경로를 차단하게 돼서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게끔 함으로써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는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할까요? 염증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캐스케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AMP라는 건 이제 위험 관련 분자 패턴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TNF라든지 인터루킨 1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발견하고, 이게 저희 그 경로를 방해를 해서 초기 단계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제 양방향으로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치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커리어를 선택할 때도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니면 우연한 발견, 세렌디피티를 발견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 인턴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제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잡아 나갔던 것처럼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PhD를 하고 나서는 약간 좀 우회를 해서 제약회사에서 조금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멘토를 따라서 이제 다시 보스턴으로 와서 제가 이런 연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시퀀스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료가 되어서 이런 연구를 더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길을 선택을 해서 다른 연구를 진행하고 좀 다른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걸 좀 중단을 하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면역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염증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닥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제가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커리어를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지난 10년간 교수직을 미국에서 하면서 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제가 트레이닝도 제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커리어를 좀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과 소통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학생들의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라든지 발견 사항들을 듣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학계 쪽에 계신 과학자들과 같이 글을 쓴다든지 그리고 과학 연구 분야 그리고 과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제약회사와 바이오테크 회사와 또 같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회사와 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컨퍼런스 같은 거나 아니면 줌으로 이제 제가 직접 회의를 열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험 연구 계획도 세우고 제 논문도 쓰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이제 행사를 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과학자, 학생, 트레이니들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위해서 저희 실험실이나 이제 기관을 지금 있는 지역을 넘어서 더 확장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커리어를 다져 나가면서 많은 멘토분들과 지원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커리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아니면 트레이니들과 어떻게 매일 만나고 또 소통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역량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분이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시고 제 과학적인 열망이라든지 연구에 관한 흥미를 일으켜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발표에 나온 모든 분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PhD 때 만났던 루크 오닐 박사님이 제 커리어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분야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분들과 멘토분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또 포스트 닥터 시절에는 그 감염병 학과장이셨던 이 멘토분을 만나서 제가 또 감염병 관련된 호기심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과 트레이닝을 할 때 제가 회복력과 끈기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고 끈기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로 일을 하면서 제 학생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면은 똑같이 이제 회복력이랑 끈기, 인내심을 기대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열망, 뭔가 관심사, 호기심, 본인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그런 불꽃 같은 열망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통해서 커리어를 잡아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커리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데리고 있는 제 트레이닝 받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포스트 닥터 펠로우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동료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엘렌 박사님도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분 중에 하나로 또 협력하는 분 중에 하나로 이런 분들이 제가 혼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리어를 닦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깨달았던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또 소개를 하고 또 다른 분들과 협력하고 지원을 서로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그 전에 같이 일을 했던 트레이니 분들인데 이 제 트레이니 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위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분야도 각기 너무 다양해서 이분들의 제가 이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이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은 자기만의 트레이니를 가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굉장히 뿌듯한 생각입니다. 제가 과학 분야에서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기회를 가졌고 많은 멘토들과 또 지원해 주시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아카데미의 로얄 아이리시 아카데미는 아일랜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학회이고 또 여기 보시는 미국에는 저는 다행스럽게도 내셔널 아카데미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미국 이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큰 기회를 가졌고 제 역할이 점점 더 커졌고 다른 동료들과도 같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성 중심적인 환경이긴 하지만 사고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회에 회원이 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더십 역할인데요. 제 커리어를 보면 몇 년 전에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부문에서 이제 부문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큰 부서인데 저는 특히 내성 면역 부문의 부문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면역 부문의 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실 지난달인 것 같은데요. 저는 바이오의학과 연구소의 부소장이 기초과학 연구소의 부소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셔널 부문으로 본다면 이 국가 보드의 서비스 부분에서 저도 같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본다면 임페론, 사이토킨과 임터페론 학회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4 아마도 내년에는 한국에서 있을 것 같은데 이 학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다양하게 기여를 하는 것 같고 제 과학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 패스는 아마도 커리어 패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 자체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굉장히 크게 지지해 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2 아이들과 남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쿠시 아담스가 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꿈을 꿀 수 있게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온라인을 감사합니다. 통해 강연을 듣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요,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질문들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터린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연구 팀원들과의 협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팀원을 새롭게 뽑으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Yeah, that's a great question. So yeah,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협력이 정말 중요하고 협력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과학 분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이 6개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체 팀을 고용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게 독립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뛰어난 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여하는 게, 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학 전문 분야에 있어서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과 협업하는 것이 또 더욱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시고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분야에서 이제 현재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no career is ever straight, straight.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커리어도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난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커리어 패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PhD 트레이닝을 할 때 제가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멘토로 두셨던 분이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잘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멘토링과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좀 길을 잃지 않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hD 때 만난 제 멘토분이 정말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항상 영감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과학에 이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또 굉장히 협력적이고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캐터린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